오늘로 대선 딱 20일 남았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부산과 또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현장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재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생활이 팍팍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취직도 안 하고 일도 못 하고 그냥 쉬는 청년이 전국에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의 생활을 넉넉하게 훈훈하게 만들어드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포퓰리즘이라든지 급진적인 정책이 우려되는 유권자라고 하신다면은 확실한 2등 후보인 그런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정말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할 수 있는 후보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박진감 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동학 의원님, 지금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영남에 이어서 오늘은 경남 지역을 찾았는데 현재 지지율 양상과 다르게 이 박빙 승부를 예상하면서 투표를 독려했네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압승보다도 예. 일단 승리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압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오만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좀 다잡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남 지역을 계속해서 순회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해사법원 설치라든지 아니면 해수부 관련된 것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역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해양 강국으로 또 가기 위해서는 지금 부산 자체가 굉장히 침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활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지역 성장 동력, 과연 그 공약까지도 다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는 만큼 또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공약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승보다는 필승이 중요하다. 김동원 대변인님,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설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텐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어서 전통적인 보수 텃밭 PK 지역에서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고요. 네. 어제는 대구를 중심으로 이른바 영남 PK를 갖고 오늘은 부울경 중심으로 PK를 찾았습니다. 예,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 과정과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특정 후보 중심으로 나눴고 탄핵 반대와 찬성을 중심으로 또 나눴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절대적으로 모자랄 뿐더러 약간의 좀 이렇게 흩어졌던 보수 텃밭 기존 지지층의 이 단합 결집이 우선이다. 예. 우리가 이제 집토끼 산토끼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통적으로 경제를 중시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를 중시하는 영남과 PK, 부울경 지역을 먼저 다녀오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경부선 라인을 쭉 탄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 지지층의 결집 이것이 먼저 이 포석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중도와 그리고 열세 지역 이것을 다 아마 이재명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의 동선이 더 2배 정도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이제 절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2배, 3배로 뛰고 있습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뭐 본인 위주의 단일화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선거가 임박한 때까지 몸값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들리시는지.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은 두 예.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현재는 단일화 말도 안 된다. 나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완주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글쎄요, 단일화라는 것이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단일화가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30% 초중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 캠페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4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약 5에서 7% 정도 가지만 그것이 또 한 10% 정도로 모으고 네.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이 자연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그 거센 관심도가 집중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단일화, 즉 어떤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위험한 세력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재명과 이재명 세력의 민주당을 이기는 단일화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단일화의 명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약 한 2주 정도 각자 치열한 캠페인을 선거운동을 하고 그 뒤에 단일화 과정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점증 늘고 있다라는 그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고요. 뭐 몸값을 올리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준석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큰 것이 작은 것을 누르는 단일화는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뭐 감동을 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얘기한 2주 또는 2주 이상의 그 선거 운동을 치열하게 한 다음에 선거 운동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명분을 그 이상의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집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명분 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일화에 대한 그런 관심 계속적으로 가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동학 최고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 스스로를 헐값에 넘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거고 아마 속값 정도를 받으려고 하겠죠. 예. 아무리 합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 이것은 내란, 계엄을 일으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를 독재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정치적 상대방들을 말살시키려 했던 그 시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심판할 준비를 끝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은 이 정당에서 당대표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쫓김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상당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대통령에 맞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상 국정 난맥상을 계속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당시에 쫓겨나면서도 제가 양두구육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죠.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양두구육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불법 위헌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반성하고 다시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해야만 그런 어떤 일말의 양심이라도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준석 후보라면 결단코 이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예 언감생심 아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